어느 날, 저기, 있잖아요, 새언니. 왜요, 아가씨?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혹시 요즘 저희 오빠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저희 남편한테요? 네. 우리 오빠 원래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는 법 절대 없고, 오죽했으면 어릴 때부터 우리 오빠 별명이 미소천사였겠냐고요. 근데 그런 오빠가 요즘 자꾸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퍽퍽 내쉬면서 다니더라고요. 글쎄요. 사업도 승승장구하는 중이고 부부관계에도 아무런 문제 없고. 그래요? 그럼요. 저희 남편한테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음, 그럼 왜 요즘 우리 오빠가 자꾸 울적해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수시로 무슨 얼빠진 사람처럼 멍해지기도 하고요. 혹시 다른 짐작 가는 일이라도 없으세요? 에이, 아가씨 기분 탓이겠죠. 제 기분 탓이라고요? 네, 기분 탓이요. 설마 아니 오빠한테 힘든 일이라도 있으면 제가 아가씨한테 그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음, 그건 그렇지만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오빠 사업이 요즘 너무너무 잘 돼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업이 그렇게 잘 돼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매일같이 현장 출장을 다닐 정도로 일이 많고요. 그렇구나. 아무리 그래도 언니가 옆에서 좀 잘 챙겨주세요. 미소천사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을 정도면 지금 엄청나게 피곤하다는 소리잖아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 오빠는 아내이자 부사장인 제가 직접 곁에서 잘 보필하고 있으니까요. 네, 고마워요, 새언니. 언니처럼 좋은 사람이 오빠 아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 뒤. 여보세요? 엄마? 왜 울어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있잖니, 나래야. 이걸 어떡한다니. 너희 오빠 어떡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제발 그만 울고 말 좀 제대로 해봐요. 아니다. 지금 제가 얼른 집으로 갈게요. 집에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요, 엄마. 그러지 말고 병원으로 오렴. 벼, 병원이요? 거긴 대체 왜? 너희 오빠가 내 큰아들이 영안실에 있다는구나. 에, 엄마는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엄마가 뭘 잘못 알아들은 거겠죠. 벌써 너희 새언니한테 연락 왔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오빠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리가 없다고요. 기껏해야 조금 다쳐서 응급실에서 간단하게 치료 정도 받고 있는 거겠죠. 엄마 혼자 너무 놀래서 새언니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어. 일단 진정하시고요. 오빠 멀쩡히 치료받고 있을 테니까 엄마도 얼른 병원으로 출발하세요. 저도 바로 출발할게요. 잠시 후. 아가씨 오셨어요. 저희 엄마는요? 도착하자마자 실신하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멀쩡히 출장 나갔던 오빠가 왜 저기 저렇게 누워있느냐고요?
왜? 직원들 대동하고 공사 현장을 시찰하던 도중에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안전사고라고요? 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다른 직원들은 다 피했는데 아가씨네 오빠 혼자 못 피하고 머리에 얻어맞는 바람에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오빠는 이대로 허망하게 세상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요. 비록 저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아가씨네 회사랑 회사를 함께 경영해온 부사장이자 장차 회사 사장 자리를 승계하게 될 후계자로서 오늘의 불상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니, 지금 그게 무슨...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건 저도 알지만 아가씨도 이제 현실을 인정하세요. 아가씨네 오빠는 세상을 떠났고 벌써 사망 선고까지 다 마친 상황이니까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언니 태도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요. 제 태도가요? 제 오빠는 언니 남편이잖아요. 언니 입장에서도 소중한 가족을 잃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니는 우리 오빠의 사고를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고요. 아, 에이, 제가 언제요? 아가씨 기분 탓이겠죠. 말 돌리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엄마는 오빠 저렇게 된 거 보자마자 실신했고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인데 언니는 어쩌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가 있는 거냐고요. 어, 그건 제가 상주니까요. 식구들 중에 누구 하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세상 떠난 아가씨네 오빠 장례도 잘 준비해서 치르고 조객분들도 부족함 없이 잘 모시고 하죠. 안 그래요? 그건 그렇지만 방금 한 말 정말 진심인 거죠? 당연하죠. 저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아가씨네 식구들만큼 힘들답니다. 대답됐으면 아가씨가 아가씨네 오빠 곁을 좀 지켜주고 계세요. 어디 가시게요? 장례 절차 준비하러 가야죠. 그럼 잠깐만 좀 부탁할게요. 네, 다녀오세요. 말끝마다 자꾸 아가씨네 오빠 아니면 아가씨네 식구들이라고 하네.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짐이 좀 이상해. 며칠 뒤 너희 새언니는 또 어디를 갔다디? 무슨 상주가 수시로 남편 빈소를 비우는지 모르겠구나. 하청업체 쪽 직원들이 문상 왔었잖아요. 새언니 지금 그 사람들 배웅하러 나갔어요. 하청업체라면 우리 아들 목숨 앗아간 사고 일으킨 그놈들? 네, 사과하러 오셨다더라고요. 그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래도 사과라도 하러 오신 게 어디예요. 요즘 세상에 잘못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야 그렇지만서도 아이고. 그만 울고 억지로라도 몇 술 뜨세요. 내일이면 오빠 발이 나는 날인데 장례식 내내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괜찮아. 아무것도 목에 넘어가질 않아서 그래. 그래도 억지로라도 잡수세요. 엄마 계속 이러면 오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건 그렇지만 아휴, 자식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무슨 염치로 밥을 목으로 넘기겠니? 에휴. 엄마 제발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그러지 말고 얼른 시장에 가서 옛날 통닭이나 좀 사오려무나.
옛날 통닭이요? 어, 너희 오빠가 옛날 통닭을 참 좋아했었잖니. 내일 발이 나가는 제사상에라도 올려서 마지막으로 먹여보내려고. 알았어요. 제가 차 끌고 얼른 시장 다녀올게요. 대신 식사 꼭 잡수고 계세요. 잠시 후. 아이고, 조문객들이 이중주차를 해놨네. 내 차 빼려면 이 차들부터 몽땅 밀어야겠다. 어? 새언니랑 하청업체 직원이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남편분 돌아가신 사고는 전부 저희 회사 잘못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감사하다니 그게 무슨... 아, 신경 쓰지 마시고 살펴가세요. 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러시던가요. 뭐지?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남편 이름 미망이니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잠시 후. 그게 정말이니? 새아가가 조문객 보내놓고 돌아서서 웃었다고?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본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있었어요. 아, 그거 참 수상한 일이구나. 그쵸? 엄마가 봐도 수상하죠. 울 오빠 목숨 앗아간 사고가 오히려 고맙다고 했던 말도 그렇고, 남편 이름 미망이니 장례식 내내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 이름 미망이니 대체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너 혹시... 아무래도 우리 오빠 사고에 어떤 형태로든 새언니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암튼 제가 한번 우리 오빠 사고에 대해서 잘 알아볼게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며칠 뒤. 그래서 절 찾아오신 거군요. 네, 변호사님은 저희 오빠가 생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이기도 하시니까 오빠가 새언니와 관련된 무슨 고민이라도 털어놓은 적 있나 싶어서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거군요. 실은 고인께서 사고 얼마 전에 저에게 이혼 상담을 받으러 왔었어요. 이혼이요? 네. 아내가 외간 남자 바람이 난 것 같다면서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아내를 믿었던 만큼 충격이 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한동안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지냈던 거군요. 사고 당일에도 그 일 때문에 멍하니 있다가 추락하는 낙하물을 혼자 피하지 못한 거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직원분들 진술도 고인이 하루 종일 정신이 멍한 상태였다고 하니까요. 근데 오빠는 왜 그년한테 이혼 소송 안 한 거래요? 상담까지 받으러 왔을 정도면 이미 결심은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에는 고인이 가진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다고요? 네. 아내가 상간남의 품에 꼭 안겨서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긴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사진을 찍는 등의 증거는 마련하지 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고인은 아내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심하던 차에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그럼 그년의 외도 증거만 잡아내면 우리 오빠 사고의 책임을 바람난 연놈들에게 물을 수도 있겠네요. 진심으로 유감입니다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대체 왜요? 우리 오빠의 사고가 그년의 외도잖아요. 그 일로 멍하니 지내다가 사고를 당한 거고요. 그 점이야 사실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지만 아무리 외도 증거가 있다고 해도
배우자의 외도와 고인의 사고에 대한 상관관계는 법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법정에서 인정되지도 않을 겁니다. 피해 당사자가 벌써 고인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 저흰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년 외도 때문에 오빠가 목숨을 잃게 된 것도 모자라서 오빠가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회사까지 통째로 그년한테 빼앗기게 생겼는데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에게 이전에 고인과 가장 친했던 친구로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너무 송구한 심정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미안해하지는 마셔요. 변호사님 덕분에 그년의 실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게 정말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변호사이자 오빠 생전 가장 친했던 친구 의견이 그렇다잖아.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릴 돕고 싶은 마음인데 오죽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아, 그래서 장례식 때 그년이 몰래 웃을 수 있었던 거구나. 제 말이요. 그년 입장에서는 우리 오빠한테 외도를 들켜버린 상황에서 오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도 모자라 우리 오빠 회사까지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 추악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떡하니? 너희 오빠 한은 대체 누가 풀어준다디? 걱정 마세요, 엄마. 내가 꼭 그년 죗값 치르게 만들 거야.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정당하게 복수하고 단죄할 거야. 그래, 애미가 이렇게 부탁하마. 너라도 나서서 오빠의 한을 꼭 풀어주려무나. 아이. 2년 뒤. 오랜만에 절 찾아오셨네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지가 2년쯤 됐죠, 아마?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년의 행동 거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지냈어요. 오빠의 한을 풀어주려면 어떤 식으로든 그년을 단죄해야만 하니까요. 네, 그러셨군요. 그럼 오늘 이렇게 절 다시 찾아오신 건 혹시... 그년한테서 의심스러운 조짐을 포착했어요. 의심스러운 조짐이요? 결국 그년이 우리 오빠 회사 집어삼켰고 상간남이랑 재혼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네, 아주 잘 알고 있죠. 문제는 그년이 재혼한 직후부터 아주 분에 넘치는 사치를 부리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사치요? 네, 전 오빠 동생이라서 그 회사 사장의 수익이 얼마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그년이 그 회사 사장으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수입 정도로는 도저히 감당 불가능할 정도의 사치였어요. 의심의 소지가 다분한 사실이네요. 그냥 단순한 의심이 아니에요. 그년이 우로빠 세상 떠나고 사장 자리 꿰찬 다음부터 그 회사의 영업 실적은 자꾸만 줄어들어가는데 회사는 자꾸 쇠락해가는 상황에서 사장인 그년이 정당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심각한 사치를 누리고 다닌다는 건 그 여자가 회사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사유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네, 그건 맞습니다. 해당 회사가 엄연히 상장 회사인 이상 아무리 사장이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사유화하는 건 엄연히 불법인 배임이고 횡령이니까요. 아주 좋은 의혹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치만 저로서는 그 불법을 입증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전 회사 내부자가 아니라서 사내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일이라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마침내 제가 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된 순간이니까요.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부터는
제가 조언해드린 방법대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 여자를 단죄하고 고인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해당 회사 대주주들부터 만나러 다니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몇 달 뒤. 어머나, 이게 누구실까? 이미 죽어 없어진 내 전 남편 여동생분이시네? 근데 니까짓 게 우리 회사에는 어쩐 일로 왔다니? 여기 내 회사 된 지 벌써 한참 지났는데? 하! 꼴의 말 짓거리는 꼬라지하고는 이제는 그 추악한 본성을 숨길 생각도 없구나. 굳이 더 숨겨봤자 뭘 하겠어. 어차피 너구 오빠는 죽어서 뼈가루만 남았는데.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 조만간 니년 인생은 산채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예정이거든. 뭐가 어쩌고 어째? 니년이 험한 꼴을 당해야 정신 차리지? 경비원 손에 붙들려서 죄인처럼 쫓겨나 볼래? 가짱게 굴기는. 내가 가져온 이게 뭔지 보면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이건 위임장이네? 맞아. 니년이 회사 경영 개떡같이 하는 바람에 이 회사 대주주님들께서 불만이 아주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너는 쫓아내주겠다는 내 말 한마디에 아주 선뜻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해 주셨고. 주주총회? 대체 뭘 어쩌려고? 주주총회 소집해서 이사회를 정식으로 압박할 거야. 그렇게 이사회를 움직여서 이사회 권한으로 회계감사위원회를 소집할 거고. 그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건 설마? 맞아. 니년이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어마어마한 사치를 누리고 다녔는지 다 밝혀낼 거고, 니년은 조만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콩밥을 먹게 될 거야. 아, 저기 아가씨, 제가 잠시 실언을 했던 모양이네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사장실로 들어가셔서 차라도 마시면서 오붓하게 얘기를. 아가리 닥쳐. 너 따위 쓰레기랑은 단 1분 1초도 오붓하게 있을 생각 없어. 제발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가씨. 돈이 필요해서 이러시는 거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액수를 말씀하세. 돈 따위 필요 없어. 내가 바라는 건 니년을 단죄하고 우리 오빠의 한을 풀어주는 것. 오직 그거 하나뿐이니까. 아, 뭐가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전 아가씨네 오빠한테 추호도 잘못한 일이 내가 모를 것 같아? 니년이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버리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충격으로 멍하니 지내다가 결국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잖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니년이 상관할 바 아니고 앞으로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니년 콩밥 먹이고 인생 파멸시켜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오빠 한을 내 손으로 반드시 풀어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뺨을 때리시면 얌전히 맞고 욕을 퍼부으시면 가만히 듣고 있을 테니까. 제발 주주총회만큼은 제발. 겨우 그 정도로 가족을 잃은 우리 식구의 슬픔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빠의 한과 우리의 분노가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럼 돈으로라도 보상을. 개 같은 소리 집어쳐. 아가씨, 제발. 나 니년 아가씨 아니고 여기서 이럴 시간 있으면 최후의 만찬이라도 잘 먹어도 어차피 앞으로 니년이 먹을 수 있는 건 교도소 콩밥뿐일 테니까. 이후 저는 그년이 애걸복걸 하거나 말거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계감사위원회를 소집했어요. 그 결과 그년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유령회사와 거짓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서 재혼한 상간남과 함께 사치를 누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결국 그년 인생은 산채로 지옥불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교도소 철창에 수감 중이고요. 향후 해당 혐의에 대한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년을 단죄함으로써 오빠의 한을 모두 풀어준 저는 대주주들의 추대를 통해 오빠 회사의 새 사장으로 취임했어요. 미소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우리 오빠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회사를 아주 좋은 회사로 만들 예정이랍니다.